다이어트, 그게 뭔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늘 날씬했는데 거울 속 이 동그란 얼굴은 누구지? 정신 차리고 보니 둥글게 튀어나온 뱃살에 통통한 돼지발 같은 손까지. 대체 여긴 어딘데 나를 여기다 던져놨어. 전생이 나는 예쁘고 몸매도 날씬했다. 기억나는 건행단 보도를 건너다 정면에서 대형 트럭이 달려왔다는 것뿐 눈뜨니 몸에 빙의해 있었다. 근데 이렇게 뚱뚱한 거야. 충격이 너무 크다. 영문도 모른 채 여기 가지옥인지 천국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이렇게 된 이상 우선 이 몸의 주인이 누군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자세히 보니 이 방이 인테리어가 귀족 소설에서 나보던 그 느낌이다. 마침 서랍에서 일기장을 찾았다. 이 몸의 주인은 다이애나라. 게다가 기조 경애라고. 그런데 일기장엔 사건 기록이 아니라 레시피 투성이. 아 그래서 뚱뚱했구나 먹는 거에 진심이었네. 어쩔 수 없지. 일단 밖에 나가보자. 뭐라도 건질 수 있겠지. 근데 이 저택방 크기 가장 난한이다. 앞을 못 보고 남자와 부딪혔다. 그는 정신없으면 왜 돌아다니냐고 한다. 와 대체 어디서 이런 미남이 뛰어나온 거야. 그가 갑자기 나를 번쩍 들어 올리며 화를 낸다. 기억이 없으니 너 누구냐 곧 따져 묻자. 왜 나한테 이래. 신발도 안 신고 뛰어다니면서 이제 와서 존경하는 오빠가 누구냐 묻냐고 한다. 뭐라고 이미 남이네. 오빠라고. 그렇게 나는 오빠에게 끌려 돌아갔다. 정리해보자면 지금은 웨일스력 497년 웨일스 제국 소설에 나올 법한 나라다. 체스터 백작의 소중한 막내딸 다이애나 체스터가 바로 지금이나 그리 고묘하게 얄미운 오빠이든 체스터도 있다. 나는 아마 다시는 전생으로 돌아갈 수 없을 듯하다. 근데 생각해보며 뇌 돌아가. 여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걱정 없고 일도 안 해도 되고 게다가 이 집 사람들은 다 나에게 치인절하다. 다만 이 오빠만 늘 나를 놀린다. 나도 절대 가만 안 둔다. 진짜 짜증나. 다이애나 너희 오빠 좀 봐. 어쩜 저렇게 밉상이지. 손님만 안 왔어도 내 머리는 이미 폭탄머리로 완성됐을 거야. 아 맞다 하이니어 본도련님이라 그랬지. 그래서 따라가 보기로 했다. 저 검은 머리가 본도련님 맞지? 세상에 저런 얼굴이 진짜 존재하다니. 그때의 본도다에 나를 눈치챘다. 망했다. 맞아. 눈 마주쳤다. 훔쳐보다 걸려버렸다. 워보는 그저 살짝 미소 지었다. 내 심장 이 순간 미친 듯 뛰었다. 그 후로 나는 자주 멍해졌다. 그 얼굴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일단 생각하자. 다이애나로서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지. 그래서 번뜩 떠올라신 여메리를 불렀다. 집안 사람들을 모두 모으라고 하고 마지막에 내 각이 억상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게 미리 깔아두면 정체가 들킬 일도 없겠지. 내가 다이애나가 아니란 것을 그 한마디 때문에 저택하인들이 온종 일수군댄다. 내 기억 상실을 메리도 그 대화에 끼어 있다. 그래서 하룻밤만에 결론이 난다. 내가 아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 방법은 좋다만 나는 진짜로 기억이 0이다. 메리는 자신만만하다. 내전 속신여라며 언제든 마음을 열라고 한다. 그래서 원래도 내가 이렇게 뚱뚱했냐고 물었더니 메리는 갑자기 내 방에서 휙 나가버렸다. 도와준다며 왜 도망가는데야. 한편 아버지는 딸이 다이애나가 기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성격까지 밝아졌다는 소식을 듣는다. 가시는 기억 상실 후유증이 성격 변화를 부를 수 있다고 말한다. 빌어먹을 철없는 왕태자만 아니었어도 아버지는 명령한다. 다이애나의 소문이 새지 않게 하라고. 딸이 또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다. 그 후 아버지는 나를 따로 불러 걱정 가득한 질문을 쏟아낸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내 이둑은 좀 엄청 탄탄해. 아버지는 내 상태가 괜찮아 보이자 한숨 돌린다. 이렇게 맛있는 게 널렸는데 어떻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지. 혹시 다이애나가 디저트 때문에 살찐 건가. 아버지는 조만간 바깥 구경을 가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한다. 나는 걱정 말라고 말했다. 메리도 있잖아. 사실 난 밖에 나갈 수 있어서 너무 신났다. 바깥 세상을 실컷 구경할 수 있으니까. 외출날 메리뿐만 아니라 호의의 번도 동행했다. 밖에서 옷도 잔뜩 보고 정말 즐거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모욕적인 말들이 들린다. 가게 주인에게 옷 좀 보자고 하자 그녀가 일부러 괴롭힌다. 여긴 내 사이즈 없다고 말한다. 메리가 발끈한다. 맞춤옷 가게가 어떻게 이렇게 장사하냐고. 내가 뚱뚱해도 그게 죄는 아니잖아. 원래는 말 섞기 싫었는데. 그런데 메리를 모욕했다. 그럼 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지. 우리 체스터 가문은 망설임 없이 고개 숙이지 않는 게 가훈이다. 우리 시녀는 그 가훈을 따랐을 뿐이다. 방금 그 말 체스터 가문에 불만이라도 있나. 그리고 그 사이즈들 말고 다른 치수도 못 만든다니.
정말 무능하네. 좀 더 노력해. 가게를 나서는 순간 저 멀리서 귀족 아가씨 목소리가 들린다. 물론 지금의 나는 저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확 다가온다. 그런 일을 겪고도 뻔뻔하게 거리 나돌아다니냐고 한다. 그래서 너 누군데 난 너를 모르겠는데. 그녀는 내가 당황한 모습을 보고 우쭐해한다. 다른 아가씨 하나가 그 태도를 못마땅해 한다. 마리엠백 작가 영애가 이렇게 막 나가도 되냐고 한다. 잠깐 저 예쁜 아가씨는 누구야? 사람들은 그녀를 캠든 아가씨라 불렀다. 마리에는 그녀가 여기 있을 줄 몰라 놀란다. 그래서 다이애나를 걱정했을 뿐이라 변명한다. 이유는 내가 루이스 백작에게 차였기 때문이란다. 그 말은 내게 날 벼락이었다. 그녀는 말만 던지 고도 망치듯 사라진다.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설명은 하고 가야지. 그제야 깨달았다. 다이애나가 여기저기 지뢰를 잔뜩 깔아놨구나. 캠든 아가씨는 아무 말 없이 떠나려 하길래 나는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는 길게 머물지 않고 괜찮다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다. 방금 그 모습 진짜 멋있었는데. 메리가 말해준다. 그녀는 캠든 백 작가의 시에나 아가씨라고. 혼자 다니길 좋아하 고친 굿도 별로 없대. 깊이 생각한 끝에 나는 시에나 아가씨와 친구가 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하나 결정이 있다. 바로 다이어트 시작이다.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아가씨가 어디가 살쪘다는 거예요. 그런 말 마세요 아가씨. 음요리사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소식이겠지만 그날 그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눈빛이 떠올라. 뚱뚱하다니 유로 자존심 이상했다. 그들 앞에서 왠지 약해 보였고 그래도 요리사에게 다이어트 식단 쪽으로 도움을 받고 싶었다. 그런데 요리사는 그 전에 만든 요리를 먼저 다 먹어달라고 한다. 맛있는 디저트를 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에라 몰라 인생 한 번뿐이잖아. 결국 나는 입을 못 참았다. 음식을 전부에 치웠다.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의사는 내가 다이어트 약을 찾는다는 말에 그런 약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정신 상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고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라고. 노력 안 하고 여행만 바라면 좋은 결과는 없다고 나무란다. 알겠어. 두 번째 계획도 실패다. 남은 건 운동뿐. 근데 어떻게 해야 제일효율적이지. 그래서 오빠를 찾아갔다. 에번을 붙여달라고 하려고. 운동을 가르쳐달라고. 근데 오빠가 으스댄다. 나보고 먼저 오빠 최고 오빠 멋져 같은 말을 하라며. 그러면 생각해보겠단다. 와 진짜 뻔뻔하다. 어쩔 수 없지 다이어트 하려면 체면 따위 버린다. 근데 오빠가 말한다. 에번은 체스터기 사단을 이끌고 북부로 가서 당분간 못 온다고. 하진짜 괜히 놀아놨다. 어쩔 수 없이 일단 다이어트는 보류다. 시에나 아가씨 내가 찾아왔어. 내가 가져온 선물을 좋아할지 모르겠다. 그녀는 정말 직설적이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한다. 일단 이 선물부터 받아달라고 했더니 그 안에 보석 같은 게 들었냐고 묻는다. 오해한 것 같아서 그냥 푸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나가 내가 가져온 선물을 보고 그게 푸딩인 거랄 자잠시 생각에 잠긴다. 난 그냥 아가씨와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른 뜻은 없다고. 그녀는 체면 차리며 말한다. 자긴 일부러 친구를 안 사귄다고. 팔이나 떼 지어다니는 법이라고. 그런데 갑자기 내 얘길 꺼낸다. 작년 당트 데뷔 무대에서 처음 봤을 때랑 지금 느낌이 다르다고. 나는 기억 상실이라 그런 거라고 말했다. 우리가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 시에나는 돌아가서 그 소식을 유모에게 전했다. 그녀는 다이애나를 거절하진 않았지만 대신 다른 화제로 넘겼다. 난 시에나가 푸딩을 안 좋아하고 보석만 좋아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보석을 싸서 선물하기로 했다. 돌아가려던 그때 백발이 도련님이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아이건 미쳤다. 잘생김이 끝이 없네. 그 남자는 자신을 소개한다. 왕실기 사단이 기사라고. 현재 어떤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방금 그 가게에서 보석을 쌌냐고 묻는다. 조사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다. 이 세계엔 보석 구매 금지 법이라도 있나 싶어서. 그래서 그에게 거짓말을 했다. 남자는 덕해 묻지 않고 물러섰다. 하지만 다이애나는 몰랐다. 왕실기 사단에게 거짓말한 대가가 훗날 후 회가된다는 걸. 나는 보석을 들고 돌아 가메리에게 물었다. 보석 사면 잡히는 법이라도 있냐고. 메리는 그런 건 없다고 한다. 그보다 내 일아가씨는 더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내일은 도련님 출정 날이라고. 나는 오빠에게 무사히 돌아오라고 말했다. 오빠는 내 볼을 꼬집으며 사고만 안 치면 그게 최고라 한다. 그리고 밖을 쏘다니지 말고 집에 얌전히 있으라고 한다. 아버지마저 당분 간영지를 비운다. 즉위 기간 동안
내가 혼자 저택을 관리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보석을 썬 물로 건넸다. 시에나가 얼 마주고 샀냐고 묻자 나는 이 기양양하게 말했다. 고작이 골드 둘이면 됐어. 어때 싸지? 시에나는 안숨을 길게 쉰다. 그 보석은 가짜라고 말한다. 겉보기만 진짜 고시르 니 조품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불순물이 섞인 것처럼 탁한 색이 올라온다고. 뭐 설마 아까 그 남자가 이건을 조사하려고 나한테 왔던 건가? 근데 난 그에게 거짓말을 했지.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눈물 난다. 시에나는 새꼴은 건 괜찮다고 위로한다. 진짜였다면 꽤 값이 났을 거라고. 난 아가씨에게 좋은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필 가짜라니. 시에나는 오히려 재미있어 한다. 그리고 다에 나를 놀린다. 그럼 또 나를 매수할 계획이라도 있어. 난 이 가짜를 싸느라 용돈을 전부 써버렸다고 말했다. 원하면 좀 더 기다려야 해. 시에나는 친구가 안 되면 대신 상식 선생이 되어 주겠다고 한다. 특히 보석감 별 법부터. 사실 나도 선생은 필요해. 근데 내가 원한 건 다이어트 선생이었지. 나는 물었다. 선생이면 수업료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나 돈이 없어. 시에나는 웃으며 그럼 이렇게 하자고 한다. 설마 다 비푸딩이라니. 그리고 앞으로 수업료는 푸딩으로 치르라고 한다. 본수 없죠? 내 선생에게 묻는다. 다이어트 같은 거에 본 적 있냐고. 그녀는 눈동을 질색한다고 한다. 살 빼 본 적도 없다고. 이거 살찌는 체질인 나한텐 완전 치명타인데. 시에나는 왕실기 사단에 가보라 한다. 매일 운동하고 훈련하는 사람은 기사밖에 없으니까 나는 별저항 없이 왕실기 사단으로 갔다. 귀족이면 접근하기도 딥다. 그래서 흉내라도 내보며 동작을 따라했다. 그런데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왜 여기서 이상한 자세를 하냐고 묻는다. 망했다. 설마 처음부터 답았나. 그는 내각이 사단에 관심 있어 하자 단장실로 데려갔다. 설마 이렇게 단장실에 들어오게 될 줄이야. 그곳에서 지난번 그 백발남자를 만났다.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다. 그때의 본이 내 앞에 나타난다. 그는 내가 에이든이 여동생인 걸 알아본다. 근데 나는 멍한 얼굴로 그를 바라본다. 진짜 우연이네요. 잘생긴 얼굴이시여. 백발남자는 내 이상한 호칭 이웃긴지 피식한다. 워보는 앉아서 차 한잔 하자고 한다. 기대에 찬 얼굴로 무슨 일로 찾았냐고 묻는다. 나도 숨기지 않고 말한다. 다이어트 선생을 찾으러 왔다고. 워보는 내가 다이어트 한다는 말에 이해 못한 표정이다. 나도 여기저기 선생을 찾다가 기사단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워보는 흔쾌히 승낙했다. 다이애나는 아직 몰랐다. 앞으로 수많은 선택이 기다린다는 걸. 이후 워본이 새벽부터 직접 나를 찾아왔다. 늦잠 자는 나인데도 이상하게 기뻤다. 다이어트 선생은 짝이라고 말한다. 옷 갈아입고 다시 나오라며 곧 훈련하자고 한다. 이렇게 바로 훈련이라니. 게다가 아침부터 어쩔 수 없이 각오하고 따라 나섰다. 워보는 내 옷을 보더니 구겨졌다고 느낀 듯 잠시 후 운동복을 같이 사러 가자고 한다. 만남 기념으로 내가 선물하겠다고. 뭐 이런 개이득이. 나는 순간이요 기불 탔다. 워보는 내 체력을 보려고 그 자리에서 왕복 달리기를 시키고 50m 뛰자마자 나는 바닥에 뻗었다. 워보는 내 체력이 이렇게 약할 줄 몰랐다. 그래서 걷기부터 차근차근 가자고 한다. 난 걷기쯤이야 너무 쉽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무엇을 마주할지 몰랐다. 내 식탁은 맛도 색도 없는 초록 채소뿐이 됐다. 마음이 준 비가 전혀 안 됐는데 게다가 보는 이제부터 내 새끼를 직접 관리하겠단다. 앞으로 케이크 머핀 베이컨 프렌치 토스트 같은 건 채소 빼곤 식탁에서 사라질 거라고. 뭐라고?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살라는 거야? 워보는 흉하게 웃으며 말한다. 결심이 있어야 한다고. 다이어트는 이제부터니까. 그 후 나는 매일 제 시간에 일어나 달리기 한다. 워보는 잘생긴 얼굴로 나를 빤히 본다. 미운데 미워할 수가 없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다. 젊은 남녀가 매일 같이 걷고 다니면 스캔들 나지 않나. 워보는 미소 지으며 나랑 소문 나도 상관없다고 한다. 아니 난 그냥 잘생겨서 본 거지. 연애할 생각은 없는데 내가 너무 앞서갔다. 워본에게도 사정이 있었다. 그는 내 오빠와 소문이 났던 적이 있다. 그 말에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워본도 난감해한다. 삼형제중자기만 아직 미혼이라고 한탄한다. 그런데 결혼 정년기에 남자둘이 연애도 안 하고 매일 붙어 다니니 결국 이런 저런 소문이 난 거다. 그 말을 듣고 나는 깨달았다. 그들이 게이였구나. 워본은 나와 스캔들이 나면 그 소문이 짬짬해진다고 설명한다. 나에게도 나쁘지 않다고. 그 정도면 납득은 간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가까이 온다. 나와 데이트하는 기분이 어때라고 묻는다. 나는 앞으로 미모로 공격하지 말라고 했다. 너무 반칙이야. 그는 웃는 얼굴로
소문이 난다 해도 운동은 계속 할 거지라고 한다. 그럼 나도 조건을 건다. 첫째, 나는 잘생긴 사람 좋아해. 그러니 각오해. 혹시 어느 날래 가단장님 깨반하면 너 버리고 고백해도 되냐고. 워보는 내가 자길 칭찬하는 줄 알고 좋아한다. 그리고 둘째 조건, 운동 시간을 늦추자. 결국 워보는 아침 8시부터 하자고 허락했다. 대신 그는 조건을 하나 건다. 앞으로 단장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다른 호칭으로 부르라며 오빠 같은 걸로.